옛날에 보면 국회의원이 길을 내야 된다. 국회의원이 다리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받아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가 가지고 있는 땅, 사실상 맹지거나 이 교통 환경이 안 좋아서 땅값이 별로 의미가 없는 지역 앞에다가 도로를 놔버리거나 아니면 다리를 놔가지고 땅값을 올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나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문가리가 내려가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던 저 가덕도에 성추행에서 지금 시장에서 물러나서 4월 7일 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오거돈 일가가 가덕도 일원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거 뉴스 브리핑에서 아주 오래 전에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거돈이 지금 대한제강이라는 부산에서 알아주는 이 철강 회사 집안이다. 그리고 오거돈이 일가가 그 주변, 즉 가덕도로 가는 길목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다시 이제 오늘 또 조선일보가 일면 탑으로 터져 나왔고, 또 다른 이야기는 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 하면 고양이가 지나 다른 이 짐승들이 이 생선이나 이런 걸 훔쳐먹지 못하도록 고양이 보고 좀 지키라 하면 고양이가 생선을 제일 좋아하는데 지키겠습니까? 지가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문가리 정권의 이 주택 공급 방침에 가장 앞에 서 있는 LH공사.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된 변창흠이의 전직이 LH공사 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LH공사 직원들이 개발될 지역에 미리 땅을 사가지고 엄청난 땅 투기 의혹을 했다. 자, 변창흠이가 국토부 장관 되기 전 LH공사 사장할 때 이런 투기 행위를 방치를 했다. 자, 그래 놓고는 장관이 되어서는 기관에 청렴도를 높여라고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가 LH공사 사장할 때 직원들이 미리 개발 지역에 땅 사놓는 거 알고도 모른 척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뭘 한다면 이것도 정신 나간 인간이죠. 자, 오늘 이야기 두 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거돈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가 가덕도 일대에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가덕도 지금 신공항 특별법이 오거돈 일가 재산 부양 특별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거돈의 장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이 2005년부터 강서구 대항동의 땅을 450평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강서구 대항동이라는 것이 가덕도 공항 바로 부지 바로 옆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450평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오거돈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제강이라는 부산에서는 가장 큰 제강회사죠. 이 회사가 부산에서 가덕도로 진입하는 길목인 강서구 송정동 일대에 21,300평의 지금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제공이 지분을 또 100% 보유한 자회사인 대한네트워크스도 이 땅을 1990평의 공장 부지를 인근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거돈은 조카가 땅을 매입하기 이전인 2004년부터 신공항 건설을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대한제강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그 지역에 순차적으로 지금 부지 매입에 나섰고, 대한네트워크스는 2017년에 소유권 이전으로 지금의 땅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거돈은 대한제강의 지분 2.5%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시장 당선 후에 이 지분을 모두 매각은 했는데 지금 가덕도 일대의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땅값이 한 6배 가량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덕도에 살지 않으면서 외지인들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땅을 엄청나게 지금 샀다는 겁니다. 2009년부터 신공항 부지로 거론되고 하니까 그때 이후에 거래된 토지의 83%가 외지인이 다 구입을 한 거예요. 자, 1위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66,600평을 샀고, 5위는 일본 지바현에 거주한다는 일본 사람이라. 이건 제일 교포일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여기에 땅들을 사들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현 정권의 실세나 유력 정치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 가덕도에 땅을 산 사람들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요. 가덕도의 대규모의 땅, 부산에서 좀 외딴 지역에 떨어져 있는 이 가덕도라는 조그만 섬에 땅을 몇만 평씩 산다라는 게 그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듣고 개발이 될 거다, 신공항이 들어설 거라고 확신을 했던 문가리 정권의 관련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저거 집안이 그 일대의 땅을 다 소유하고 지는 나서서 부산시장이 돼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그러다가 성추행으로 쫓겨나고 지 때문에 몇백억 들여서 시장을 다시 뽑는데 지는 또 땅값이 올라가서 결국 가덕도 신공항은 그들 옷이 일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자,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이 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은 극히 적어져 가고 있고 거기서 이득을 얻는 부분이나 국민에게 떠넘긴 손실은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일가는 떼돈을 버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냐는 것. 자, 어제 민병과 참여연대 정권의 끈앞을 격인 단체가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공사 직원 10명이 광명시형의 신도시 지구 얼마 전에 발표했지요. 정부가 거기서 1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면서 거기서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서 공급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지구 지정이 발표되기 직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공사 직원들이 100억대의 토지를 사들였다라고 투기 의혹을 폭로했어요. 국토부는 지난 2월 24일 광명시형 일대에 3기 신도시 선정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이런 결정을 발표하고 주도하지만 국토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밑에서 실무적으로 행하는 기관은 LH공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면적만큼 하겠다라는 금을 긋고 그걸 국토부에 보고하고 실제 일을 다 하는 거는 LH공사에서 해요. 그런데 신도시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LH공사 직원들이 해당 지역의 경계를 자기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다투어서 사전 투기 목적의 토지 구입을 했고 2018년부터 작년까지 거래된 토지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등기부 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 지분을 나누어서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명으로 걸려던 LH 직원이 지금 이만큼이고 만약에 여기 실명이 아닌 차명이나 남의 명의로 사 있는 그런 직원까지 한다면 이보다 훨 많겠죠. 그래서 이 단체는 2018년 4월부터 작년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0명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 필지에 약 7,000평의 땅을 100억에 구입했고 금융기관 대출을 해준 게 여기에 58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억은 자기들 돈으로 했고 나머지는 은행에 대출받아서 땅을 샀어요. 정부가 이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을 2018년 9월에 처음 언급했고 광명시형이 줄곧 제1순위 유력 후보 지역으로 거론됐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광명시형 지역은 좋은 입지 조건이 있지만은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서 토지 보상액이 많아 3기 신도시에 포함될지가 의문이었는데 올 들어서 정부가 수백만 채의 획기전 주택 공급을 한다고 발표하게 되면서 결국 낙점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LH 직원들이 58억의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서 유력 후보지에 땅을 사뒀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지금 밖에 일반인들이 아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정권이 3기 신도시를 어디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상황 진전을 다 알고 있고, 자, 부동산 가격이 정권 출발 직후부터 올라가니까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 금액이 다소 높아도 결국 광명시흥에다가 할 거다라는 거는 국민이 알기 1년 전에 다 알고 있었을 거라. 그러면서 또 그들이 더 알았던 거는 그런 경계가 어디가 될 거냐. 즉 그림을 그려서 신도시의 경계를 끌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다 알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급 강화로 이걸 언제 발표할 거라는 것까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LH공사 직원들이 실제로 지금 땅을 사들였다. 그런데 실제 땅을 사들인 직원 다수가 LH공사에서 보상 업무를 주로 합니다. 이 보상 업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주민들을 만나서 그 땅을 빨리 우리한테 파세요 하는, 그래서 사서 LH공사가 구획 정리를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정확하게 구획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매 행태도 일반적이지 않아서 해당 토지를 개별적으로 사지 않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보면 이 특정 토지의 공동 소유자로 직원 여럿이 올라 있고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걸 볼 때 과거부터 이런 짓거리를 해왔을 거라는 거죠. 개발 예정 지역을 자기들이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펀드 형태로 해서 땅을 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땅을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땅 판 돈을 나누어 가지고 갚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중에는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퇴직금을 이런 방식으로 추가로 챙기나요? 그래서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로 파악되어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 보상, 즉 땅으로 다른 데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농지를 살려면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실제 LH공사 직원이 LH에서 일을 하면서 한밤중에 집에 가서 농사 지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허위 가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니까 이들이 사들인 땅에다가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식목일도 아닌데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것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유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과일이 열리는 나무, 그 묘목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심어 놓고 이제 나중에 보상이 되려 하면 그 묘목이 제법 크가 나무 모양을 갖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과수원인데 보상액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해서 보상을 담당하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땅값을 많이 받는가를 꿰고 있죠. 그래서 땅 못된 것만 베어가지고 그대로 또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못된 고양이들이에요. 그래서 묘목 수천 그루를 빼곡히 심어 놨다는 겁니다. 자, 변창흠 국토장관이 LH공사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이 2019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인데, 근데 변창흠은 이날 기관장들하고 이렇게 신년의 자리에서 이런 LH공사 직원들이 땅을 투기한 부분에 대해 기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 지가 사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을 가지고 남 이야기하듯이 했다는 것. 자, LH에서는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웃기는 꼴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총 14명이 2년간에 토지 7,000평을 사들였다라고 봐야 되고 58억 대출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 있는 자들 참 돈 벌기 쉽고요. 또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거 출마하면 남은 가족들이 돈 벌기도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일가는 이 가덕도 일대에 샀던 땅과 관련해서 국가가 그들 땅의 초과 수입, 그러니까 처음에 샀던 가격을 넘어서는 수입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토지공사 직원들이 지금 이 샀던 땅에 대해서는 저는 몰수를 해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범죄 수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런 짓거리 하는 자는 패가 망신한다는 걸 이번에 확연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회사에서 쫓아내 버려야 되죠. 퇴직금이고 나발이고 주지 말고 그냥 파면 조치를 비리로 파면 조치하고 전부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나라에는요 도둑놈이 이래 많은데 검찰을 해체해서 도둑놈 잡겠습니까?